안녕하세요. 소마 50일입니다. 영화 리뷰 하겠습니다. 오늘 아침에 본 영화가 롤랜드 에머리의 미드웨이입니다. 오랜만에 만나는 2차 세계대전 소재의 영화고요. 미드웨이라는 제목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영화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서 일본군이 기습적인 진즈만 공습, 그러니까 하와이에 있는 진즈만에 있는 미국의 해군 기지를 공습을 하고 당시까지 중립적 입장에 있었던 미국이 전쟁에 뛰어들게 되는 계기를 만들게 되죠. 그래서 그 반격으로 도쿄 공습이 이뤄지고 다음에 다시 이제 미드웨이라고 하는 산호섬을 중심으로 한 이제 해전이 벌어지게 됩니다. 결국 이제 미군이 아시다시피 이제 전쟁에 승리하는 과정에 있는 전사를 달고 있는데 재밌는 점은 당시에 미군이라고 하는 미군의 전투 실력 능력 수준이 일본군을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없었던 시절이었어요. 전쟁사에서는 이 미드웨이라고 하는 전쟁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굉장히 이제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. 그런 미드웨이 해전 소재라고 있는 영화가 바로 이 영화 미드웨이입니다. 제목처럼. 근데 이 영화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감독이 이제 롤랜드 에머리라는 감독이죠. 롤랜드 에머리 감독은 대표작이 가장 유명한 대표작은 물론 외계인의 침공에 맞서 지구인들이 싸워서 이긴다는, 사실은 지구인들이라고 하지만 거의 다 미국인들이죠. 미국인들이 싸워서 이긴다는 상당히 애국주의적 감정을 돋보이게 하는 단순하고 명쾌한 일종의 우주전쟁 액션물인 바로 인디펜던스 데이의 감독입니다. 96년작이죠. 근데 재밌는 점은 이제 롤랜드 에머리는 이름에서 알 수 있겠지만 미국인이 아니고요. 원래 이제 독일 출신이에요. 독일에서 이제 장르 영화인 문44라는 90년도에 SF 영화를 연출하면서 미국 진출을 하게 됐고 1992년에 뭐 당시에도 뭐 아주 슈퍼스타라기보다는 약간 액션에 특화된 스타들이었던 장클로드 반담과 돌프 룬두렌이 나왔던 유니버셜 솔저라고 하는 SF 액션물의 감독으로 흥행에 성공하면서 흥행 감독의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어서 94년도에 역시 또 꽤 잘 만든 SF물인 스타게이트의 감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좀 황당하기까지 한 96년도에 인디펜던스 데이의 성공으로 완전한 블록버스터 감독이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는 좀 감독의 필모그래피가 좀 왔다 갔다 합니다. 98년도에 만들어진 고질라는 좀 찬반 의견이 많이 나뉘는 영화고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실패작이라고 봐요. 그 외에 뭐 2000년도에 멜 깁슨이 출연했던 패트리어트 늪속의 완전 복수극으로 그려져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도 좀 흥행에 꽤 성공한 영화입니다만 좀 단순한 구도로 이루어졌죠. 그러다가 이제 2004년도에 현재까지의 롤랜드 에머리의 스펙타클 영화 중에는 가장 높은 평가를 해줄 수 있는 환경재난 블록버스터 투모로우의 각본과 감독을 같이 하기도 합니다. 또 그 다음엔 2008년도에는 원시 시대를 다루고 있는데 엉성하기까지 하게까지 좀 느껴지는 일만 BC의 감독을 하게 되고 2009년도에는 바로 그 다음에는 역시 또 환경적 재난을 다루고 있는 2010이라고 하는 영화로 다시 또 흥행에 꽤 성공을 하고요. 뭐 작품적으로도 나쁘지 않았어요. 에머리 영화 중에서는. 그 다음에 이제 2013년도에 액션 영화 화이트 하우스 다운. 그 다음에 이제 2016년도 바로 이 미드웨이 전작이 인디펜던스 데이의 속편 인디펜던스 데이 리서전스가 아주 많은 혹평을 듣죠. 혹평을 듣고 영화 실패하게 됐고요. 그래서 그런지 이 미드웨이라는 영화는 헐리우드 배급사에 직접 투자를 못 받아가지고 감독이 일종의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시네21의 리뷰에 의하면 역사상 가장 비싼 독립 영화가 아닐까라는 얘기도까지 나오고 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이 영화의 제작비가 약 1억 불 정도 추정이 되는데 1억 불이면 뭐 엄청나게 많이 비싼 영화지만 롤랜드 에머리가 그간 만들었던 영화들의 규모를 생각하면 그게 또 아주 큰 영화는 아닙니다. 뭐 에머리 역시 소품들을 간간히 만들긴 했는데
그런 영화들을 제외하면, 네, 이 미드웨이라는 영화의 중심 인물은 일본군 항공모함을 하루에 2대를 파괴했던 그 파일럿 딕 베스트라는 인물이에요. 그 다음에 이제 정보장교 일본군의 그 암호를 갖다가 해석해서, 물론 이 본인이 해석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걸 지휘했던 인물이죠. 레이튼 소령 역할은 이제 패트릭 윌슨. 이 항공 전단을 이끌었던 그 지휘관의 맥클러스키라고 하는 인물의 루크 에반스. 그다음에 전쟁 전체의 미 해군을 이끌었던 니미츠 제동 역할의 우디 에러슨. 그다음 일본군 역할로는 그 일본에서 좀 현명한 지도자로 뽑혔습니다. 이제 야마모토 역할의 그 러브레터에 나왔던 도요카와 에치지. 러브레터도 오래된 영화네요. 할리우드 영화에 종종 어그로 비치는 그 토르에도 나왔던 야마구치 역할의 아사노 타다노부, 닉 조나스가 등장을 하고요. 그다음에 맨디 무어도 등장하고 데니스 퀘이드 같은 실존 인물 역할들을 많이 담당하고 있어요. 이 영화는 어쨌든 간에 그 우리가 롤랜드 에머리 영화에 기대하는, 그러니까 걱정스러워하는 부분들이 아주 심하진 않습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 그 에머리의 실패작들을 보면 인물이 너무 얄팍하고 스펙타클을 전시하는 데만 좀 관심을 쏟는 경향이 있거든요. 인디펜던스 데이가 뭐 대중들이 되게 좋아하는 영화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영화 자체에 대한 평가가 박한 이유가 이제 좀 그런 평가거든요. 너무 단선적인 캐릭터와 너무 지극히 좀 단순한 플롯, 과장된 애국주의 뭐 이런 것들이 엮여 있는 거죠. 자, 그런데 이제 미드웨이는 실제 미군의 전쟁 승리를 다루고 있는 영화입니다만 그렇게 애국주의를 부각시키지 않았어요. 그 사람들이 일본군들이 적국이긴 하지만 밸런스 있게 좀 전쟁 자체, 전투 자체를 뭐 그려내는데 집중하죠. 물론 미군은 잽 이제 당시에 이제 일본인을 비하하는 잽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당시에 이제 거친 용어들을 언어들을 사용하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뭐 전쟁의 상황들, 위급함, 어려움 등 같은 것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. 영화인데 그 단점이 없는 건 아니죠. 물론 이 영화는 그 딕 베스트라고 하는 에드 스크레인이 연기하는 그 용감한 비행사 실존 인물, 이 사람을 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이 미드웨이 해전 진주만 습격을 다 받고 미드웨이 해전까지 이어지는 이야기를 다뤘던 영화는 마이클 베이의 진주만 2001년작, 그다음에 스마이트 감독의 76년작 미드웨이, 그다음 리차드 플레이셔 감독의 돌아 70년까지 그 정도의 영화들이 있거든요. 근데 돌아의 경우는 그 지금 봐도 영화가 되게 팩트 중심으로 되어 있어서 약간 좀 밋밋해요, 되게. 그 영화 감정이 좀 별로 없고 약간 진지한 전쟁사를 다루는 그런 영화의 느낌이 있고 마이클 베이의 진주만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감정적이죠. 막 미국의 복수 막 이런 그런 식의 막 감정을 막 음악을 팡팡 넣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다루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미드웨이는 그 중간쯤에 있는 느낌인데 이 캐릭터들은 좀 너무 뭐라고 할까요? 캐릭터들이 단선적이다 보니까 영화가 그 각본적으로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각본이 좀 너무 밋밋하다. 이 영화는 뭐 구도 자체는 그 에머리 영화에 항상 나왔던 단순한 인물들인 것이 분명합니다. 뭐 크게 흠이나 뭐 어떤 고뇌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는 없어요. 그냥 영화는 그 역사적 진행 과정들의 흐름을 표현하는 데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. 진주만의 공습을 받고 그다음에 친구를 잃은 이제 감정선 있죠. 가장 절친했던 친구를 잃은 이 딕베스트가 일본에 대한 이제 적의를 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전투에서 활약하는 얘기로 이어지는데 단순한 영웅담은 아니긴 한데 좀 그 감정선 자체가 복합적이진 않아요. 뭐 여러 가지 뭐 가족들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긴 하는데 그리고 이제 그 돌아처럼 뭐 너무 또 사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 보고 있는데 뭐 크게 힘들거나 뭐 감정이 없어지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. 뭐 저도 약간 이제 마지막 장면에 뭔가 이제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집중이 되더라고요.
그렇지만 좀 이 영화가 베스트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들은 또 있어요. 중간중간에 그 둘리틀 에피소드라든가 그 잠수함 에피소드 같은 게 등장합니다. 전쟁 해전사에 나온 얘기들인데요. 근데 그 영화들이 이제 그 어떤 예고 없이 불쑥불쑥 들어와요. 그러니까 영화가 이제 실제 전쟁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 둘리틀이 이제 도쿄 공습을 하러 가는 실제 사건이거든요. 그 갔다 오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갑자기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아 저 사람은 뭐 육군에서 전투를 제일 잘하는 누군데 뭐 그 비행을 제일 잘하는 누군데 그 이제 투입이 돼서 간대 뭐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고 마는 거죠. 잠수함 장면도 비슷합니다. 뭐 갑자기 잠수함이 이제 일본 군들의 전단이 있는 속에 이제 등장을 해가지고 이제 어뢰를 쏘고 이런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뭐 전체적으로 갑자기 등장한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리고 인물들의 관계들 역시도 어떤 뭐 유기적 관계들이 특별히 있다기보다는 좀 나열식으로 보여진다고 해야 될까요? 그 닉 조나스가 연기하는 그 용감한 병사의 경우에는 용감한 통신병의 경우에는 갑자기 등장했다가 되게 장렬하게 사라져 버리는 뭐 뭔가 그런 느낌으로 좀 뜬금없다는 느낌을 좀 줍니다. 이게 스타 캐스팅 같은 거라서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. 그래서 영화가 약간 그런 좀 흠이 있어요. 흠이 있는 부분이 있고 아쉬움도 있습니다. 하지만 뭐 우리가 에머리 영화의 그런 좀 끝도 없는 스펙타클에 대한 집착 같은 것들은 생각보다는 강하지 않다. 그러니까 전투 씬들을 비교적 뭐 주관적 시점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각종 CG를 활용해 가지고 전투 효과들을 갖다가 비교적 잘 표현하려고 했고 그런 모습들이 그렇게 큰 무리 없이 느껴지기 때문에 뭐 이 영화를 뭐 예를 들어서 별 뭐 세 개 반 이상 주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뭐 나쁘지 않은 영화 그 괜찮게 보는 미드웨이라고 했었던 하는 전 해전의 역사를 어느 정도 잘 정리하고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. 뭐 듣자 하니 밀리터리 매니아들이 봤을 때는 뭐 고증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또 뭐가 있다고 그러는데 뭐 제가 밀떡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까지 집어낼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이 영화 자체를 봤을 때는 뭐 그래도 집중해서 본 영화인 것 같아요.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미국의 관점에 확실하게 서 있다는 측면이 조금 썩 마음에만 들진 않은데 뭐 전쟁이라는 것을 그릴 때는 또 그런 아쉬움이 있죠. 로랜드 에머리의 이제 뭐 미드웨이라는 영화에 대한 평가가 뭐 그렇게 박하게만 내릴 수 없는 게 아니냐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상 소마 50일의 미드웨이에 대한 리뷰였습니다. 다음에 또 다른 영화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